네, 안녕하세요. 땅짓고의 유일한 B급 감성 장기용 기자입니다. 마이크 차셔야죠. 맞아. 멍청한 놈. 이거 써라. 섹시하게. 네, 이번 주 또 집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전히 또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시장이 결정이 됐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드디어 당선이 됐습니다. 원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이번 주까지는 약간 서울의 관망세 그리고 경기도의 강망세, 그러면서 인천은 여전히 저번 주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인천도 내려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서울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0.49%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오른 걸로 보이고요. 서울은 0.05%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드려보면은 100억 아파트, 한강 르네상스, 그리고 송도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왜 100억 아파트, 갑자기 100억 아파트 하니까 뭐야 진짜 100억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100억이 된 건 아니고요. 지난주였죠.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80억에 거래가 되면서 평당 1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전용 면적 240의 대형 평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압구정 현대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잖아요.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남권에 조금 대형 평형을 또 선호하는 또 수요층이 있어요. 약간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분들 중심으로 약간 대형 평형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시 지금 대형 평형 기준이 전용 면적 135 스퀘어미터 이상을 대형 평형이라 그러는데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 가격인 25억을 돌파했습니다. 1년 사이에 1.5억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오른 건데요. 사실 84가 되게 약간 좀 주력 상품이 되면서 대형 평형 시대 간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지금 압구정 현대나 이런 강남권의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대형 평형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 초대형도 1억 시대. 그렇죠. 초대형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80억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하게 되면은 진짜 100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압구정동이 좀 재건축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좀 인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번 바뀐 오세훈 시장은 좀 다르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투표율에도 네, 실제로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투표소가 제가 알기로 6개인가 있는데 90%를 넘나드는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빼고는 다 투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석 씨도 압구정 현대 산다고 하니까 제수 동의했다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하실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다시 또 제2기 정책을 좀 할 만한 약간 기대하는 정책이 뭐냐면은 한강 르네상스예요. 한강 르네상스라는 게 이제 한강변의 아파트들을 좀 약간 좀 풀어주고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특히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 다른 주변 이제 여의도라든지 다른 이제 지역들 규제가 있는 반면에 성수동은 좀 규제가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충수 제한을 한 50층까지 풀어주겠다. 그래서 싹 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실제로 성수동을 가보니까 주민분들이 막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오세훈 시장,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성수동 출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잔치판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됐다. 정말 지금 집값도 되게 많이 오르고 주민분들이 맨날 트리마저 바라보면서 우리 언제 하냐 이랬었는데 정말로 이번에 좀 성수동이 한번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밀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 되면은 좀 해주지 않겠나 이런 또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 오세훈 시장이 넘어야 될 벽은 결국에 서울시의회죠. 서울시의회 109석 가운데 101석을 가지고 있는 그 민주당의 그 절대적인 다수,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에 24개의 구청장이 또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의 어떤 그 충돌을 또 피할 수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너무 했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 좀 더 해보면은 공공재개발 단지들이 이제 보류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락도 아니고 합격도 아니고 이런 이제 보류지들이 여덟 군데가 발표됐는데 그 중에 6개 단지들이 이제 막 그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가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견이 있는지는 동의서를 받아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주민 이견이 있긴 한가 봐요. 이게 제 기자회견 기사 여기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가자마자 이제 사무실로도 전화 오시고 저한테 메일로도 오시고 전화도 오셔가지고 우리 민간 재개발 할 거다 아니 내지는 일단 공공 재개발은 나는 좀 싫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하는 신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8개 사업지들 가운데 많은 사업지들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여러 개 추진위가 설립돼 있다든지 이런 곳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곳들이 어떻게 의견을 합치시키고 지역주택조합이 만약에 30% 이상을 먹어버리면은 공공재개발이고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지역주택조합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박기가 돼가지고 땅값 더 올려줘, 집값 보상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청산을 원하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좀 이익을 먹고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니까 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인천 불장 이야기를 되게 했었잖아요. 예, 지금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 내지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직접 한번 가봤다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이제 계양이랑 그 연수구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가 집값을 이제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도를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송도는 처음 가봤는데. 아 진짜로? 네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제 탐문하고 다니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송도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아름아름 또 수소문하고 또 마침 또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왔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609, 809 지금 계속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809 같은 경우에 복합시설 이게 우선 협상자랑 약간 계약 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법원에서 우선 협상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협상이 재개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기대감이 높고 거기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요. 바이오 산업이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진짜 백신이 중요하구나 그런 어떤 바이오 산업이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또 속속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아파트도 매물이 없을 정도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집값도 실제로 많이 올라. 그렇죠. 신고가 갱신단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109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제일 많거든요. 14개 단지에 주상복합도 1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11,000세대쯤 되거든요. 11,000세대쯤 되는 그쪽에 지금 단지들이 신고가를 갱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아까 송도의 그림자라고. 송도의 그림자가 뭐냐면은 여기가 도시들 중에 제일 최근에 이제 생긴 도시잖아요. 도로 친화적이라 그러죠. 도로 친화적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메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왕복 8차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사이도 왕복 4차선. 이쪽에 이제 도로가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 안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도로 자동차 쌩쌩 달리고 있고 길 건너려니까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는데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아까 109가 제가 인구가 제일 많다 했잖아요. 송도에서 109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상가 지구가 커넬워크라고 김연아 씨가 투자한 곳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걸어서 한 15분 정도 하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단지에서 기준으로.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밑에 단지 기준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4개를 건너야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심리적으로 더 멀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간 숲도 있고 새도 지저귀고 이러면은 걸어가기도 좋을 텐데 다 아파트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남의 단지 헤쳐가면서 거길 가야 되나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가 원래 이랜드 그룹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임대를 했었거든요. 그 NC 리테일이 NC 큐브라고 이제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대형 쇼핑몰들이 속속 이제 들어오면서 상권이 좀 죽고 NC도 대형 쇼핑몰 NC몰을 2023년까지 개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철수하자 해가지고 지금 철수를 했고 공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철수를 2018년에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3년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공실이 그대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가격도 분양가 대비 이제 한 30%까지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코넬워크 건너편이 거기도 이제 약간 그 먹거리 상업시설 내지는 또 유흥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인데 제가 말했다시피 그 절대적인 거리는 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MT가 들어온다고? 극렬히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뭐 거의 그냥 그 뭐 잡초가 무성한 그런 지금 땅으로 지금 또 되게 넓은 땅이 버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송도가 아파트는 되게 뭐 비싸고 막 그런데 조금 썰렁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강남의 어떤 대형 평형들이 굉장히 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정말로 100억씩 아파트를 여는 거 아니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여전히 상승세에 있지만은 상가 투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